자, 오늘 이제 파트 2 시작한 날이죠. 챕터 1, Business Structures, 사업체 형태. 이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사업체 형태. 자, 파트 2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파트 2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뀐 거 거의 없으니까. 자, 5가지 있죠. 사업체 형태. 대표적인 게 5가지. sole proprietor, 개인 자영업자죠. partnership, 동업회사고요. 그리고 보통 LLC라고 얘기하는 그 limited liability company 있죠. 유한 책임회사. S corporation, T corporation, 뭐 보통 S법인, C법인 정도로 옮기면 되겠죠. 자, 여기서 LLC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그 사업 형태는 아니죠. 주에 따라서 그 허용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는데 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LLC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체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sole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이죠. 개인 자영업. 자, 이 sole proprietorship은 unincorporated 교재 보시면 법인화되지 않은 형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인화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개인과 사업체가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사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수가 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수에서 지면 소송에서 지면 내 개인 재산 집도 날아갈 수도 있고 차도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LLC 뭐 할 때 설명드릴 내용인데 LLC 같은 경우는 구성원을 멤버라고 말하거든요. 자, 멤버가 한 명인 그런 그 LL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ole proprietorship을 봅니다. 개인 자영업과 똑같은 걸 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통 LLC 선택하면 법인, LLC를 법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LLC 자체는 법인 아닙니다. 법인으로 과세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해야지 법인으로 취급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멤버가 한 명인 LLC 같은 경우는 sole proprietorship이나 똑같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예를 보시면 뭐 김 아무개 미용실 또 LA 한식당 자 이런 식으로 자 DBA 합니다. DBA doing business as 아시죠? 자, 이 DBA 해도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한 몸입니다. 사업자 그 개인이 한 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사업 잘못되면 개인 재산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DBA는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doing as business 앞에 따서 보통 DBA라고 얘기하죠. 자, 뭐 반가르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영리를 위하여 무슨 얘기죠? 돈 벌려고 하는 얘기인데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야지 된다. 뭐 뻔한 얘기고요. 자, 사용하는 스케줄은 스케줄 C. 이제 아시죠? 완전히 뭐 익숙해졌죠?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profit and loss from business 무슨 얘기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기재하는 스케줄이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스케줄 C is 그 간소화된 서식이죠?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스케줄 C에 기재해야 됩니다. 스케줄 C is는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파트너십 동업회사죠. 동업회사 그 합자회사 뭐 한명회사 뭐 이런 식으로 옮기는 뭐 책도 봤는데 사실 그 합자 한명회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동업회사 이렇게 옮깁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한국말이니까 그렇죠. 자, 일단 둘이어야 되겠죠. 동업을 하려면 자, 뭐 개인도 좋고 법인도 좋고 자, 일단 둘 이상이어야 되겠죠. 동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내용은 그 1065 그 파트너십과 관계되는 서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파트너십은 자, 번 돈 내지는 발생한 비용을 파트너십 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귀속법인이라고 얘기하죠. 귀속법인 패트로 엔터티 패트로 엔터티를 귀속법인 정도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귀속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넘긴다는 얘기.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들에게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려면 또 어떤 서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스케줄 K-1입니다. 이 파트너십뿐만이 아니라 동업회사뿐만이 아니라 자, 사업체 단계에서 사업체 구성원에게 이익이나 비용 등을 넘길 때는 K-1이라는 서식을 쓴다는 거. 자, 만약에 파트너가 개인이라면 자, 넘겨받겠죠. 발생한
뭐 이익이나 뭐 손실 등을 넘겨받겠죠. 그렇죠? 자, 넘겨받아서 그 개인이 그 세금 신고할 때 사용 서식이 뭐죠? 1040이죠?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자, 1040을 사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파트너십과 관계 있는 서식은 무엇이다? 1065, 1065입니다. 자, 그런데 파트너십 단계에서 사업자 단계에서 번 돈, 비용 그 정리만 합니다. 파트너십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 신고하고 낼 세금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넘깁니다. 패트로 귀속시킨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자, 파트너십의 구성 뭘까요? 당연히 파트너겠죠. 파트너에게 넘깁니다. 자, 그 파트너가 만약에 개인이라면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 뭐죠? 1040이죠. 그 1040에 넘겨받은 이익이나 손실을 정리해서 기재해서 세금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관이론 교재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반거로서 한번. 자, 이건 무슨 얘기죠? 파트너가 직원이냐 아니냐 그 얘기죠. 직원 아닙니다. 세법상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W2가 뭔지 아시죠? 이거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파트너는 그 파트너십의 직원이 아니라는 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그 파트너십 만들려면 최소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제너럴 파트너여야 됩니다. 제너럴 파트너 무슨 파트너죠? 무한책임 파트너. 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파트너. 자, 이것이 바로 제너럴 파트너고요. 자, 다음은 종류네요. 자, 무슨 종류가 있죠? 지금 세 가지 정리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제너럴 파트너십. 자, 모든 파트너가 무한책임 파트너. 한국 사법의 그 한명에서 비슷한 사업체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무한책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다음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적어도 한 명이 뭐가 있어야 된다? 유한책임 파트너,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있는 파트너십이 바로 리미티드 파트너십. 한국 상법의 그 합조에서 비슷한 사업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보통 줄여서 LLP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교재 보시면 나와 있지만 로펌이죠. 법률회사 세무나 회계 관련 회사가 이 LLP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너럴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무한책임 파트너,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최소한 한 명은 유한책임 파트너. 자,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자, 다음 make couple business. 저는 이제 부부 운영 사업체 이렇게 옮기는데, 자, 그리고 qualified joint venture QJV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파트너십 얘기하다가 사업체의 그 형태 얘기하다가 생뚱맞은 내용이 나온 것 같죠? 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 형태와 파트너십 이라는 사업체 형태와 관계가 깊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파트너십 동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몇 명? 파트너가 최소 몇 명? 2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자, 편의상 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파트너는 개인은 물론이지만 법인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상 2명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2 이상이 되는 거죠. 파트너가. 자, 부부는 몇 명? 2명.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면 봐줍니다. 국세청이. 무엇을 봐주느냐? 세법상의 의무이행, 거청에 의하면 쉽게 해서 세금 신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보다 편하게 쉽게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너십보다는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운영하면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어떤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세금 신고하는 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파트너십은 벌써 1065 필요하죠. 또 귀속되면 또 개인이 또는 법인이 따로 또 신고해야 되죠. 일단 1065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무조건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겠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자, 부부 둘 모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 집에서 비디오만 보고 있다, 골프만 치러 다닌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materially participate. 중요한 표현이죠. 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둘 다. 그래야지 QJV, Qualified Joint Venture로 봐주겠다. QJV로 봐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 자,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보다 편하게 해주겠다는 얘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파트너십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파트너십이 아니고 그냥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 신고하면 되는데
자, 스케줄 C 이제 뭔지 아시죠? 그리고 스케줄 SE, 자영업자와 관련되는, 자, 따로따로 요 놈들만, 이 서식들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얘기한 거죠. 유한 책임 회사. 자, 유한 책임.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무한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정 한도까지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자, 사업체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이 제기돼서 그 소송에서 져서, 자, 자기 개인 재산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LLC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자기 개인 재산은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 어쨌든 자, 책임 한도가 제한된다. 그런 회사 형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LC는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체의 형태,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구성원을 뭐라고 부른다? 멤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멤버, LLC의 구성원은 멤버라는 거. 그리고 멤버가 되는데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외국회사 다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어도 됩니다. 파트너십은 동업회사는 최소 둘 이상이 되는 거죠. 파트너가 동업하는 거니까. 그렇죠. 혼자서 동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LLC 같은 경우는 멤버가 한 명인 그러한 LLC도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규제 다 나와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회사는 LLC 형태로 만들 수 없고요. 자, 그러면 개인 자영업과 LLC의 차이점이 뭐냐? 벌써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책임의 한도 이거죠. 자, 개인 자영업은 sole proprietorship은 자, 책임 한도가 없죠. 무한책임. 그런데 LLC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imited liability. 자, 책임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이 LLC도 pass-through entity입니다. pass-through entity, pass-through 귀속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LLC는 법인 아닙니다. 자, 귀속 사업체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죠? LLC에서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귀속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로? 당연히 구성원인 멤버에게로. 자, 넘겨받은 멤버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세법상의 의무 이행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할 거 신고하고 만약에 낼 세금 있으면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파트너십과 LLC는 자, pass-through entity라는 거, pass-through entity. 자, 사업체 단계에서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넘기는 그런 사업체 형태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반가로 2에 정리되어 있죠. 자, 유한 책임 플러스 sole proprietorship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유한 책임을 지는 개인 자영업의 형태다. 뭐가 LLC가. 자, 이 LLC도 pass-through entity입니다. LLC 단계에서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에게로? 구성원인 멤버에게로. 자, LLC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요. 자, 다음은 한글로 3. Election to change an LLC's classification. 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출제 1순위입니다. 거의 100% 이 내용 문제로 나와도 보셔도 될 정도 중요합니다. 자, LLC 구성을 뭐라고 그러죠? 멤버라고 그러죠, 멤버. 멤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멤버가 하나다. 자, 하나일 때는, 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sole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자로 봅니다. 일반적인 개인 자영업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구성원이 멤버가 하나이면. 자, 따라서 법인 대접 받고 싶으면 어떤 서식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폼 8832.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LLC가 법인 대접 받고 싶으면 어떤 서식을 작성한다? 폼 8832.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법인격이 부인된다 라는 표현 있죠? disregarded entity.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너가 회사 법인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폼 8832 기재해서 제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멤버가 몇 명? 하나일 때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얘기가 바뀝니다. 지금 이제 멤버가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자, 떠오르는 회사 형태 있죠? 파트너십.
자,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 만약에 멤버가 둘 이상이면 국세청은, 자, 뭐를 본다? 뭐를 본다?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이 아닌 어떤 법인, 대접받고 싶으면 똑같이, 폼 883이,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LLC가 법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LLC는 전혀 법인이 아닙니다. 자, LLC의 그 구성원 멤버가 하나일 때, 또는 둘 이상일 때, 자, 국세청이 뭐로 보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법인 대접받고 싶을 때 어떤 서식 작성해야 된다? 폼 883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출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이 설립된 싱글 멤버가 하나래요. 그러한 국내 LLC는 자,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어떤 election,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To be taxed, 과세되기를, 무엇으로서 과세되기를,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뭔가요? 당연히 C가 되겠죠. corporation, 그렇죠. 자, 지금, 싱글 멤버입니다. 싱글 멤버, 그렇죠. 자, 싱글 멤버는 국세청은 뭐로 본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인 대접을 받고 싶으면, 폼 8831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정리되시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반문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문 엔터프라이즈 LLC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자, LLC가 무엇인지 괄호 안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났네요. 그렇죠? Limited Liability Company. 자, 그 해. 자, 어떤 서식을 문 엔터프라이즈 LLC 작성해야 될까요? 접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to be taxed, 과세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C corporation으로. 자, 바로 보이죠? 다음 B입니다. 폼 834882. 자, 1065는 뭐다? 파트너십 관련 서식이죠. 1120 나중에 정리하게 되겠지만, 자, 법인 관련 서식입니다. 법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1120 이 서식을 사용이 됩니다. 자, 7004는 자, 신고 기한을, 그렇죠? 법인 신고 기한을 늘리고자 할 때, 이 서식은 작성이 되는데, 자, 앞으로 1120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지겹게 들으실 거니까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은 1065와 8832 이 두 가지 서식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또 있네요. 자, 이 정도 아마 풀어드리면 관련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자, 내국 LLC인데, 애널리스트 적어도 멤버가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계속 유지네요. Does not file. 자, 8831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그렇죠. 적어도 멤버가 2명 이상인 그런 내국 LLC인데, 이게 다 주어가 되는 거죠. is classified. 분류됩니다. 뭐로 분류됩니다. 자, 멤버가 몇 명? 최소한 2명이니까 파트너십으로 국세청은 보겠죠. 만약에 멤버가 한 명이라면 무엇을 본다? sole proprietorship.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법인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폼 8832 기재에서 접수하면 되고요. 자, 정리되시죠? 자, 국세청은 멤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에 따라 달리 취급합니다. 자, 법인 취급받고 싶으면 폼 8832를 반드시 접수해야 되고요. 자, 다음 S-Corporation. S법인, 줄로 옮기면 되겠죠? 자, 이 S법인도, 자,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말씀드립니다. S법인도, Pass-through Entity입니다. Pass-through Entity, 귀속법인. 자, 귀속법이니까 S법인 단계에서 번 돈, 순도 정리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로? 당연히 주주에게로. 그렇죠? 법인이니까 구성원이 주주가 되겠죠? 자, 넘긴다는 거. 넘겨야 되니까 또, 필요한 서식이 있겠네요. 스케줄 K-1.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S법인은 Pass-through Entity라는 거, 자, 귀속 법인이라는 거, 따라서 스케줄 K-1 자동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귀속시켜야 되니까, 넘겨야 되니까. 자, 그리고 관련되는 서식은 1120S입니다. 1120S. 자, 여기 CF 보시면 1120S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 S법인의 소득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S법인은 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죠. 왜? S법인은 무슨 법인? 귀속법인. 따라서 번 돈을 누구한테 넘긴다? 구성원인 주주한테 넘긴다. 따로 신고할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신고해야만 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자, 폼 1110S라는 거 제가 좀 전에
문제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1120은 법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법인은 C법인, 이어서 정리하게 될 C법인, C코퍼레이션 얘기하는 것이고, 자, S법인은 1120S입니다. 그 S법인에서 S 따온 거예요. S는 스몰에서 S 따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C법인보다는 S법인의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구성원이 법인의 구성원이 주주라면 당연히 그 귀속된 어떤 번 돈, 쓴 돈 있겠죠? 귀속된 그 개인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아주 예쁘게 옮겨 적으면 되겠죠? 어디에? 1040에. 1040가 뭐죠? 개인 소득세 신고서죠?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죠. 자, 그리고 S법인은 법인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 유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가? 주주가. 무슨 얘기죠? 그 주식만 날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뭐 회사 재산으로도 그 부채를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내 개인 재산, 집이나 차까지 날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LLC는 법인 아닙니다. 파트너십도 법인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유한 책임만 부담한다는 거. 자, 주식만 날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S법인에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아무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방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그렇죠? S법인은 자,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이 S법인은 그 C법인보다 C법인에 비해서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법인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비교적 소규모니까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당연히 과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어떤 또 자격을 또 요건을 만들어 놓겠죠. 자격 요건. 자, 내국법인, 다시 말해서 그 외국법인은 S법인의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국법인만 S법인을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자, 개인이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고요. 자, 신탁 상속재단 나오네요. 신탁과 상속재단은 세트 메뉴로 보시면 됩니다. 신탁이 들어가면 그 상속재단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신탁이나 상속재단도 S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인 있죠? 다른 법인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법인은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S법인 같은 경우는 그 주주의 수가 제한되거든요. 100명까지. 100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S법인은.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면, 앞뒤가 안 맞죠? 왜 안 맞는 거죠? 자, 법인의 주주 수 제한이 되나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C법인도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어떤 C법인이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한 1000명 정도 할게요. 1000명 정도인, 1000명인 그 주주의 수가 1000명인 어떤 C법인이 있는데, 자, 이 C법인이 S법인의 주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주주의 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법인은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 파트너십이나 파트너십, 또 비거주 외국인도 주주 될 수 없습니다. 자, 100명 이하라는 거, 주주의 수가. 그리고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쉽게 하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S법인의 형태로 만들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방금은 다른 얘기인데, 약간 색깔이 다른 얘기인데, 자, S법인으로 만들려면, 설립하려면, 모든 주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입니다. 모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주주가 서명한 폼 2553 이거 기재해서 내야 됩니다. 자, 모든 주주라는 거, 자, 반 이상의 주주가 아니라, 반을 초과하는 주주가 아니라, 자, 모든 주주가 서명한 폼 2553을 기재해서 내야지, 국세청에 제출해야지 S법인으로 설립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사업체 형태죠. C코퍼레이션, C법인. 자, 법인이니까 당연히 구성원 주주와는 완전한 별개의 실체입니다. 엔터티. S법인과 똑같습니다. 자, C법인이 S법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주식회사와 가장 비슷한 사업체입니다.
100% 똑같진 않은데 거의 뭐 99.99%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뭐 특별한 내용도 없죠. 그렇죠? 자, 관계 있는 서식은 1120이고요.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방금 5에 나와 있는 C 코퍼레이션의 특징 가장 중요합니다. C 법인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점을 보시면 회사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고 주주는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리했던 S법인은 회사 단계에서 세금 낸다? 내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죠. 왜? 패트로 엔터티니까 귀속법이니까 귀속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회사 단계에서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넘긴다 그랬죠? 넘긴다를 어렵게 표현하면 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회사 단계에서 S법인은 회사 단계에서 낼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왜? 다 넘겨버렸으니까. 구성원인 주주가 그렇죠? 세금 부담하는 거지. 회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세금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법인은 완전한 별개거든요. 귀속법인이 아닌 완전한 별개이기 때문에 자, 돈 먹어 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주주도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배당 받았다면. 그렇죠? 자,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거죠. 회사 단계에서 한 번, 주주 단계에서 더 한 번. 그래서 double taxation,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C법인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사가 한 번, 주주가 한 번. 그렇죠? 두 번 부담해야 되니까. 자, 특징이기도 하지만 C법인의 그 이중과세는 C법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단점을 또 볼 수 있겠죠. 왜? 여기서도 세금 내고 저기서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C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굽니다. 그 세법상. 그렇죠? 자, 설립하는데 유지하는데 다른 그 사업체보다 돈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 맨 밑에 있는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죠.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주총회 이런 것도 꼭 개최하고 그렇죠? 또 기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이 C법인에 출자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좀 더 까다롭게 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tax exempt 무슨 얘기죠? 비과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런 단체도 있다는 얘기죠. non-profit entity 비영리 단체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비영리 돈 벌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뭐 세금 떼릴 수도 없는 거죠. 세금은 번 돈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번 돈도 없으면 자, 세금 내릴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간혹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번 돈 없으면 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조직 보시면 오가니제이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 파트너십이나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이 비영리 단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파트너십 동업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비영리 단체를 절대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자, 법인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인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비법인 사단 자, 이런 형태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로는 절대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자, 비영리 단체와 관계 있는 소식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합니다. 자, 먼저 1023 이것이 소득세 신고서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신고서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죠. 왜? 번 돈이 없는데 무슨 소득세 신고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23 이건 뭐냐? 어떤 서식이냐?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자 할 때,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야 될 서식이 990 실즈입니다. 이 990 실즈는 자, 정보신고서입니다.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번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자, 990은 어떤 신고서? 정보신고서,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정보신고서라는 거 자,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1023 이 서식을 만들어 기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총 매출액이 얼마? 5,000불 이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자, 여기서 매출액은 비영리 단체인데 무슨 매출액이냐? 주로 기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세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비영리 단체니까 그 뭐 돈 벌 일은 원칙적으로 없겠죠? 보통 이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자, 기부금을 총 매출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들어오는 기부금이 5,000불 이하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뭐 설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자, 그리고 easy는 매출액이 5만 불 이하, 총 자산액은 25만 불 이하일 때 easy가 들어가니까 쉽게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4페이지짜리거든요. 1023 easy는 페이지 수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못 쓸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총 매출액이 얼마? 5만 불 이하, 그리고 총 자산은 얼마? 25만 불 이하면 1023이 아니라 1023 easy로 가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과후 3번 보시면 RA 단체를 제외한대요. RA 단체 뭐가 있나요? 종교단체, 정부기관. 자, 제외했으니까 990, 이거 뭐라 그랬죠? 정보신고서라고 그랬죠?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교단체와 정부기관은 자, 정보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단체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면 990 시리즈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정보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라는 그 표현을 쓴 건데 자, 990은 가장 일반적인 정보신고서가 되겠죠? 그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일 때 990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보신고할 때. 자, 보다 간소화된 건 easy.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괄호에 보시면 short form. 간소화된 서식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990N인데 괄호에 보시면 이 포스트카드로 되어 있어요. 포스트카드가 뭐죠? 우편엽서죠. 더 간소화된 그 정보신고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 990N은 서류신고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자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023은 자, 비영리단체 만들고자 할 때 그 필요한 서식이고요. 990 시리즈는 정보신고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자, 한 번씩 과세연도죠. 정확하게 가면 자, 매 과세연도에 한 번씩 정보신고 해줘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서식은 990 자, 보다 간소화된 건 easy 더 간소화된 건 n 그런데 종교단체와 정부기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 금액 당연히 다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다음 기타인데 자, 장부의 보관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그런데 자, 직원 관련 기록은 몇 년? 4년. F바 관련 그 서식은 몇 년? 5년. 제일 길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인데 직원 관련 서류는 4년. F바 관련 서류는 5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원칙은 자, 방과로 3번 보시면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자, 3년, 4년, 5년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기간 보관해야 된다. 상당히 좀 생뚱맞은 그런 얘기죠. 어떻게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에 재무제표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income statement 내지는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부르는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죠. 자, 이 두 가지의 이 두 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돈, 나간 돈 정리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대차 대조표는 특정한 날입니다. 특정한 날. 보통 이제 과세연도 말이 되겠죠. 과세연도 말 현재의 자, 내가 가진 거 자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갚아야 될 거 부채 얘기하는 거죠. 자,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가 남나요? 자본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세연도 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을 요약 정리한 거. 이것이 대차 대조표다. 물론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사실 미국 세무사 시험에 회계 관련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EIN,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자, 이거 파트 1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자, 법인은 이 EIN을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할 때
내지는 세법성의 의무 이행할 때 이것을 써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EIN을 계속 써도 되는 경우 아니면 계속 쓰면 안 되는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개인은 SSN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죠. 자, 개인도 어떤 사업체에서 설립해서 EIN을 발급받았다면 EIN으로 세금 신고해도 됩니다. 자, 사항어를 바꿨다든지 사업장을 옮겼다든지 내지는 추가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 직원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했다든지 이럴 때는 기존의 EIN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이 EIN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른 사업체의 자회사로 바뀌었다든지 자, 사업체 구조를 바꿨다든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트너십을 무슨 S법인으로 C법인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또 정관을 새로이 만들었다든지 정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회사가 바뀐 거랑 다름없거든요. 따라서 EIN 따로가 아니라 새로 발급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쓰던 거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EIN 신청하는 서식은 SS4 애플리케이션 신청한다는 얘기죠.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EIN을 신청할 때 기재해야 되는 서식은 SS4라는 거. 자, 그리고 Business Reporting Requirements. 자, 여기서는 이런저런 서식이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먼저 폼 8300 이거 어떤 경우에 쓴다? 자, 거래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현금을 받는데 그 현금이 10,000불을 넘어갑니다. 초과입니다. 자, 초과하면 이 서식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제목 볼까요? report, 신고한다는 얘기죠. cash payment, 현금 거래를. 자, 10,000불이 넘어가는, 자, 받은 거죠. in a trade or business, 거래나 사업에서 현금으로 10,000불을 초과해서 받으면, 10,000불 초과하는 현금을 받으면, 자, 폼 8300을 꼭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거래일로부터, 자,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돈 받은 날로부터. 자, 그러면 나눠서 받으면 되겠네. 예를 들면 9,000불씩 9,000불 받고 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5,000불을 받는 거래라고 할게요. 9,000불 받고 나머지 6,000불은 다음에 받고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런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W2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폼 W9이죠. 그렇죠? 자, 제가 보시면 request 요구한다는 얘기죠.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정확한 세금 식별번호 있죠? TIN.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한다. 작성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과후 사이에 있는 1099 miscellaneous 이것과 밑에 있는 1099 non-employee compensation이죠. NEC는. 그렇죠? 자, 앞에 딱 보는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서식 모두 600불 이상을 누구한테 지급할 때?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지급할 때 이 두 서식을 써야 되는데, 자, 일단 600불 이상 꼭 기억하십시오. 600불 이상. 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트 2는 바뀐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이 1099과 관련해서는 꽤 바뀌었죠. 사실 지금은 원칙적으로 1099 NEC를 써야 됩니다. NEC. 자, Non-Employee Compensation. 자,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할 때 얼마 이상 600불 이상 보수 지급할 때 이 서식을 써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다음에 1월 30일까지 이거 줘야 됩니다. 자, 600불 이상 지급할 때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직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직원한테 줄 때는 당연히 필요 없죠. 자, 직원한테 월급 줄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W2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직원한테 줄 때는 W2, 직원이 아닌 non-employee compensation 이걸 줄 때는 뭐죠? 1099 NEC. 자, 기본적으로 갖다 보셔야 됩니다. miscellaneous나 NEC나.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작년이죠. 과세연들은 2020년도 2020년부터 NEC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도 miscellaneous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원칙은 NEC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월세 줄 때 내지는 변호사한테 선임료 줄 때는 지금도 miscellaneous 이거 씁니다. 자, 뭐 중요한 건 다 정리했나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얼마 이상 줄 때 600불 이상의 보호소를 줄 때는 작성해야 됩니다. 법인은 예외인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그 로펌, 그 법률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변호사를 그렇게 너무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믿지 못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원칙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로펌 법률에서는 예외라는 거. 자, 다음 방으로 치려 있는 Form SS8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Determination 결정한다는 얘기죠. Work status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Federal Employment Taxes 연방급여세죠. 그리고 또 Income Tax Withholding 소득세 원천징수. 자, 이 목적상 자, 그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한다는 얘기인데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왜 구별해야 될까요? 자, 직원한테는 뭐 발행하죠? W2 발행하죠. 독립계약자한테는 돈 줄 때 얼마 이상 600불 이상 줄 때 뭐 발행해야 되는 거죠? 자, 1099 miscellaneous 또는 NEC 발행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SS8이라는 서식 작성이 되고요. 자, 뭐 그 교재는 정리해놨거든요. 감독하고 통제하면 종업원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자, behavioral control, 또 그리고 뭐 있죠? financial control, 또 type of relationship.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세 표현은 기억해 두십시오. behavioral control, 그리고 또 financial control, 마지막 하는 거죠. type of relationship.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된다. 무슨 기준?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하는 기준. 이거 지금 나옵니다. 다음 중 구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기준은 있습니다. 자, 독립계약자한테 돈 줄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죠. 당연한 얘기죠.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법정 직원이라는 것이 있고 법정 비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법으로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statutory employee. 자, 외관상으로 직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직원으로. 따라서 직원처럼 다루면 됩니다. 자, 직원한테 월급 줄 때 발행하는 건 뭐죠? W2죠. 이거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데, 자, 스케줄 C를 이용해야 됩니다. 스케줄 C.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죠. 직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W2 발행해 줬겠죠? 자, 이거랑 자기가 또 스케줄 C를 이용해서 세금 신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딜러샵에서 일하는 영업사원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비직원입니다. statutory, 법을 정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non-employee, 직원이 아니라고. 자, 외관상은 직원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거든요. 직원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에서 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직원이라고. 따라서 뭐를 발행해야 되죠? 돈 줄 때? 자, 1099 시리즈 발행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다 정리해드린 얘기예요. 대표적인 직업이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무실 오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브로커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자,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그 회사 직원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세법에서 정해버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비직원이라고.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자, 부동산 회사에서 중개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이거 지불할 때 1099 NEC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개사는 그 NEC와 스케줄 C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하고 낼 거 있으면 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법정 직원도 있고 법정 비직원도 있고, 법정 직원한테는 무엇을 발행한다? W2. 법정 비직원한테는 1099 NEC. 자, 정리되시죠? 그러면
각각 W2와 1099 NEC를 가지고 신고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내면 됩니다. 스케줄 C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출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Direct sellers, direct라는 단어가 붙은 건 무슨 일인가요?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모든 소득을 그들이 받는 모든 소득, 그렇죠? 자, 폼 또는 그러니까 어떤 폼이나 어떤 스케줄을 사용해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당연히 스케줄 C를 써야 되겠죠? 자, 법정 직원도 법정 비직원도 스케줄 C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케줄 C. 자, 스케줄 E는 대표적으로 뭐죠, 이거? 어떤 소득이죠? 대표적인 소득이 자, 임대소득이나 사용료소득, 그렇죠? 관련되는 스케줄이고요. 스케줄 1은 아시죠? 스케줄 1 아주 중요하죠. 조정 항목 여기 들어가죠. 1040는 개인 납세자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고요. 자, 다음 내용인데 employing family member 가족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가족을 쓸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가족을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세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18살 미만이면 파이카 텍스 또 후타 텍스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21살 미만이면 후타 텍스만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예외입니다. 자, 법인은 자녀가 아니라 누굴 고용해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돈 받는 그 직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월급 준 거니까.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Federal Unemployment Tax, 후타 텍스라고 하는 실업세인데, 자, 이거는 직원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카 텍스는 반씩 부담하죠. 그런데 이 후타 텍스 실업세는 고용주, 쉽게 해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얼마까지? 7,000불까지 몇 퍼센트? 6% 얼마인가요? 7, 6, 40, 42불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볼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자, 구사공이라는 서식이 관련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앞에 따라서 보통 이제 TFRP라고 얘기하는데, 자, 원천 징수와 관계가 있는 페널티입니다. 원천 징수가 뭐죠? 사장님이 월급 줄 때 그 세금 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세금을 뗐는데 자기가 꿀꺽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가산세율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세를 100% penalty라고도 말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가산세율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짜리 있죠? 부집 관련 가산세. 10%는 인출 관련 가산세. 자, 그리고 20%짜리 있죠? 건강저축보험에서 돈 빼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 20% 가산세율 내리죠? 자, 50%짜리도 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50%. 자,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에서 꼭 뽑아야 되는 최저 금액이 있죠? 그거 안 뽑았으면 50% 가산세 두드려 맞는 거죠. 자, 많아봤자 50%라는 얘기인데 얘는 100%입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직원 월급 줄 때 뗀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이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일단 책임. 당연히 책임지는 그런 자여야 되겠죠. 그렇죠? 책임도 없는데 이 페널티 부과하면 안 되겠죠. 또 고의가 뭔지 아시죠? willfulness. 자,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TFRP 부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책임자, 쉽게 해서 책임자 그리고 고의성 의무 이 두 가지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책임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따로 정리해드릴 만큼 어려운 데는 아니니까. 자, 원천 징수해서 자, 자기가 꿀꺽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꿀꺽 하진 않았는데 자, 제때 국세청을 보내주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그렇고요. 원천 징수를 하고 꿀꺽해도 그렇고요. 자, 꿀꺽하지 않았는데 늦게 보내줘도 이 TFRP 이 엄청난 가산세를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가 뭐죠? 원천 징수 이거 자기가 내는 세금 아니죠? 조고반한테 거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역할을 대신한 거죠? 완전히 남의 돈입니다. 국세청이 일을 좀 맡겨놨더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짓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 TFRP의 그 가산세율이 100%일까요? 자,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야 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과 자, 국세청이 일을 맡긴 거죠. 그 직원한테 월급 줄 때 그 세금 좀 걷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맡긴 거죠. 완전히 그 남의 세금을 떼어먹는 거죠. 남이 낼 세금,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자,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자, 원천 징수했는데, 그렇죠? 그걸 떼어먹은 거죠.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원천 징수를 제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했는데 꿀꺽해도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꿀꺽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늦게 보낼 수도 있죠.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00% 장난이 아니죠. 자, 법적 요건 두 가지. 아무한테나 이런 큰 가산세를 뗄 수는 없겠죠. 페널티를 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책임지는 자여야 되고 또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TFRP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